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여자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같은 과의 선배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아담한 키, 통통한 누나는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이상형 그대로였습니다. 그 선배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선배와 더 친해지고 연애도 하고 싶었지만 모든 남자들이 알다시피 군대라는 큰 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누나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자들은 연애하던 여자친구를 정리하거나 사귀는 상태 그대로 입대할 경우 여자친구가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선배가 나를 받아줄까 싶기도 했고 혹시나 받아준다면 선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선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진 못하고 MT를 가서도 술자리를 가서도 저는 항상 그 선배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옆에서 맴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선배는 예쁘장한 얼굴에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마음도 굉장히 착했어요. 차라리 빨리 군대를 다녀와 선배에게 후배가 아닌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다녀와 선배 누나에게 고백을 할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놓고 말이에요. 저는 그 선배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들을 통해 누나의 소식을 접하곤 했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제대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제대 후 저는 선배를 볼 생각에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어떻게 군대 가서 연락 한 번을 안 하고도 마음이 계속 이어지냐고 했어요. 저도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제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제대 후 다시 학교를 가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던 선배 주변엔 역시나 경쟁자인 남자들이 득실됐죠. 그런데 선배 주변을 맴돌던 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선배 옆에 붙어있는 한 남자 선배, 그 남자를 보고 웃고 있는 선배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복학한 선배였습니다. 둘은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아프다는 것도 역시나 처음 느꼈습니다. 그땐 어린 나이에 패기로 골키퍼 있다고 고란 들어가냐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눈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힘들어진 가정 때문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옆도 볼 시간 없이 바삐 살다 보니 선배를 자연스레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고 가정에도 안정이 찾아와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저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욱 많았기에 저는 집안이 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있는 부서로 신입 사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어요. 바로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첫사랑이었던 대학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정신이 없었는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도 선배가 인사하는 동안 모르는 척하며 박수만 쳐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그 선배에게 누군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할지 혼자 먹을지 걱정되어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배 누나는 혼자 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이때다 싶어 기억 안 나냐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레 앉아서 이야기하는 저를 보며 갸우뚱하다.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났는지 선배 누나는 환히 웃어주었습니다. 선배는 학교에서는 내가 선배였는데 여기선 네가 선배네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칭을 누나로 바꾸기로 하였고 누나는 첫 회사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떨렸는데 제 덕분에 위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본 누나는 역시나 예뻤고 대학생 때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누나가 입사한 날부터 제 심장은 다시 쿵쾅대었고 이번엔 기필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죠. 누나는 워낙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누나는 회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누나가 입사하고 2달이 지날 때쯤 저는 업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상사에게 크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자책을 하며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려 터덜터덜 옷을 챙겨 입는데 누나가 저에게 다가와 아무런 말 없이 맥주 한잔 할래라고 하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누나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어 안 좋았던 기분이 사르르 풀렸습니다. 퇴근 후 회사 앞 치킨집에 자리를 잡아 맥주를 마시는데 누나는 제가 상사에게 혼이 났던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은 채 저를 웃겨주려 애썼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맥주를 서너 잔하고 누나에게 대학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많이 좋아했다고 군대 다녀와 누나에게 고백하려 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어 힘들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나를 다시 만나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누나가 웃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 저는 누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만나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누나가 맥주 한 잔 먹자고 한 덕분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나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이 충분히 즐거웠지만 여자친구가 된 누나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은 최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조금 늦게 퇴근하더라도 저를 기다려주며 퇴근길을 함께하고 퇴근 후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며 저를 집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여자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퇴근 후 힘들 텐데도 저에게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었고 누나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였어요. 저녁을 먹은 뒤 여자친구와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고 누나에게 바짝 다가갔고 누나와 눈이 마주쳐 우린 그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나니 엔돌핀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여자친구는 부끄러운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조차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함께 퇴근하며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만나고 있답니다. 대학 시절 처음 여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던 첫사랑 누나였는데 몇 년 뒤 다시 만난 첫사랑 누나와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고 보니 가까운 인연이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짜릿한 일탈을 즐기셨다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라디오에 짝사랑하던 오빠의 이야기를 담아 사연을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가까운 센터에 에어로빅을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같이 다니는 언니들이나 동생들도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운동하고 밥 한 끼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이기도 하고요. 같은 단지 사는 사이들끼리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막연한 사이이기는 해요. 특히 저는 비슷한 또래인 동생 하나랑 언니 하나랑 삼총사처럼 친한 사이예요. 다들 50줄에 들어서 있기도 하고 결혼한 시기도 나이도 다르지만 아이들 터울이 많이 나지 않아서요. 성격도 비슷하고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고 스트레스 푸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성격이죠. 그중에 동생이 특히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동네 토박이라 아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술집이나 맛집 등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도 항상 동생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늦둥이 셋째가 있어서 늦게까지 매번 놀지는 못하는데 언니랑 동생은 종종 나이트 같은 곳을 자주 놀러 다녔어요.
다들 관리도 잘해서 나이 먹은 것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워낙 둘 다 성격이 살가운 편이어서요. 저도 다른 분들이랑 회식처럼 술도 먹고 놀러 갈 때 두어 번 가기는 했지만 셋이서는 거의 간 적이 없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출장을 좀 멀리 가게 돼서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랑 시간을 좀 보내보고자 친정 엄마가 와 계신 날이었는데요. 언니가 듣고 나더니 저녁에 같이 놀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는데 엄마도 다녀오라고 하니 오래간만에 기분 내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안 들어오고 큰애들은 친구네서 잔다고 나가고 엄마가 막내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들뜨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나이트를 갔는데 셋이서만 가니까 부킹도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언니가 잘 아는 웨이터 덕분에 여기저기 재미를 좀 보기는 했어요. 신나게 흔들고 이제 슬슬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2차로 한잔하러 나가자고 하는 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새로 들어온 테이블에 부킹을 갔어요. 저희보다 좀 어려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 남자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짝도 맞아서 술도 신나게 먹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가서 2차로 호프집에서 한 잔씩들 했죠. 저는 그 중에서 키도 크고 말수가 좀 적은 분이랑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분위기였어요. 나쁘지도 않고 또 둘 다 깨끗이 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부추기니 좀 흔들려서 모텔 방까지 같이 갔어요. 겉보기에는 엄청 점잖은 편인데 방에 들어가니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과 밤을 보내게 되다니 재밌기도 하고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연락처를 나누기는 했는데 아이들 신경 써주기도 바쁘고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어요. 며칠 뒤에 언니가 그때 만났던 남자분이랑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오기로 했다면서 나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언니네 갔다 온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뵀던 분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재밌더라고요. 10살이나 어린데 오빠 같은 면도 있고 편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술만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 한번 가지 않겠냐고요.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나갔는데 술 없이 대화를 좀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와이프랑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외로 출장 간 매형 대신에 누난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같이 근교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바람도 쐬다가 자연스럽게 바다 보이는 방에 들어가서 짜릿한 사랑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니 만날수록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딱히 뭐 사랑을 속삭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가벼운 친구처럼요. 언니랑 동생도 그때 같이 놀았던 분들이랑 종종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밥 한 끼 술 한잔 했는데 대범하게 셋이서 여행 간다고 하고 근처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됐는데 좀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한 세 달 정도 만났을까요? 큰애랑 같이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저녁거리도 사고 둘이서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했는데 갑자기 멀리 보이는 친구한테 손을 흔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제법 친한 친구고 집에도 두어 번 데려왔던 기억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었죠. 근데 그 옆에 제가 만나는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네 집은 아빠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얼마 전 재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 누나네 집이 아니라 재혼한 와이프더라고요. 그 상대가 저희 큰애 친구 어머니인 거고요. 같은 학부모 사이였던 거죠. 재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애들도 이미 다 커서 굳이 학부모들끼리 다 볼 일이 없으니 몰랐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재혼할 때는 친구가 엄청 힘들어했는데 새아빠가 되게 잘해준다나 봐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친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재혼한 건데 아이는 없었고 그래서 아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이죠.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고 남자 문제도 좀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랑 정이 들어서 쉽게 그만두기가 어렵다고 좀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그냥 가벼운 사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좀 얽혀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보기가 껄끄럽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린다곤 하더라고요. 잘 맞고 재미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고 서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동네가 좀 멀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은 없어요. 언니랑 동생도 자연스럽게 그분들이랑 멀어진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다시 나이트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불편한 사이가 생길까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음을 깊게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재밌고 기뻤던 순간들은 함께 나누기는 했었으니 그냥 그 사람도 힘들 일은 겪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보내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조리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런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내가 복받은 놈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게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는 크기는 크지 않아도 맛집으로 유명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버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없이 잘 자라왔어요. 원하는 건 다 배워보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요. 물론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친구들 중에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애들을 보다 보면 내가 참 복에 겨운 놈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모님의 가게에 저 또한 애정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지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문받고 서빙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지만 손님들은 어린 저를 보면서 당연스레 아들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워낙 오랜 단골도 많고 부모님 인망이 두터우셔서 그랬던 거겠지만요. 부모님은 너가 무슨 벌써부터 일이냐며 공부나 하라고 하셨었지만 저는 공부보다도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부모님이 요리하시는 걸 보다 보니 자연스레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죠. 그저 잠깐의 호기심이겠거니 싶었는지 부모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를 쫓아내기 바쁘셨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자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죠. 야채 써는 법부터 시작해서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는 법, 육수를 우리는 법 등등이요.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직접 하게 되니 역시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부모님을 닮아 요리에 감이 있었던 건지 금방 배우게 됐죠. 다만 부모님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웠던 적은 없고 국밥만을 한평생 해오셨던 분들이라 아는 것 제외하고는 저에게 알려주시기 어려웠어요. 저는 더 많은 요리 지식을 습득하고 싶었고 그렇게 영상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배워갔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는 대학을 조리학과로 가게 됐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뒤늦게 대학에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하여간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요리 경력이 뛰어나신 늦가기 대학생분들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 수업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미 배울 거는 다 배워놓은 상태라
크게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었지만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니기 위한 목적이었죠.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저라서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하며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요리가 내 적성에 딱 맞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제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한 팀에 저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었는데요. 과목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인원이 조금 되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수업부터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친해졌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 동생도 있었고 또래도 있었고 나이 차이 나는 아주머니 아저씨도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다 보니 가끔은 어색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다들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다 같이 잘 지냈어요. 그중 저보다 10살 많은 누나도 있었는데요. 딱 봤을 때부터 그 누나는 저보고 파릇파릇한 젊은 피라며 웃고는 절 놀리곤 했는데 누나가 워낙 원숭미가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부끄럽더라고요. 다만 누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 유부녀였고 그래서 그런지 나올 곳은 나오고 들어갈 곳은 들어간 그녀 몸매가 더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죠. 제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쏠에다가 여자에 대해서는 몰래 19금 동영상을 통해 본 것 밖에 없어서 누나가 은근슬쩍 저에게 스킨십 할 때마다 금방 반응이 나오곤 했죠. 제가 귀가 엄청 잘 빨개지는 편인데 누나는 꼭 우리 둘만 있을 때면 은근 저에게 기대기도 하고 볼을 꼬집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만나면 제 허리를 감싸 어린애가 근육이 많다며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면 가끔 저를 데려다 준다며 차를 태워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 너 참 튼실할 것 같다며 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를 배우면서도 누나가 신경 쓰였고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보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누나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눈웃음을 막 철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누나가 오늘 자기 남편 없는데 같이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 해먹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요리학원도 다니는 사이에 요리 정도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요. 저는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너무 숙맥이었어서 설마 별일이야 있을까 하고 누나를 따라갔어요. 유부녀지만 여자 집에 가본 건 처음이라 심장이 두근거렸고 깔끔하고 큰 집의 누나가 시집을 참 잘 갔구나 예상을 하기도 했죠. 다양한 식재료와 처음 보는 향신료도 가득한 부엌에서 저는 잠깐 정신이 팔려 호기심에 이것저것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는 그런 저를 가만히 냅두다가 어느 순간 뒤에서 저를 폭 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속삭이듯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랑은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몸은 달아오르고 외롭기만 하니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누나 위로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슬슬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팔팔한 20대 초반 남자인데다가 숙맥이라 누나를 뿌리칠 수도 없었고 게다가 잠깐의 스킨십에도 금방 온몸에 열이 올라 누나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의 리드에 맞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예쁘고 몸매도 좋은 누나랑 사랑을 나눴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 뒤로 요리학원에서 만날 때면 여전히 누나는 묘한 눈빛을 보내왔고 때때로 누나는 저에게 신호를 보내듯 데려다 준다고 말을 걸었고 그런 날이면 누나 집으로 향했죠. 다만 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고 요리 학원을 그만둘 때면 누나와도 연락을 끊을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녀에게 제 마음까지 줄 생각은 없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5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외모가 연예인급도 아니고 대단하게 동안도 아닌 제게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죠. 그게 바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꽤 얌전한 고양이로 지인들 사이에 소통했지만 본 모습은 생판 다른 사람이었지요. 낯가림이 심해서 정말 편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말을 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얌전하다고 비춰진 부분입니다. 친한 지인들 앞에서는 말도 많고 애교도 부리고 별짓을 다 하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연애 초반에 제게 많이 하던 말이 제 속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티를 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 모습이 훨씬 좋다면서 많은 사랑을 제게 줬고 그렇게 결혼까지 골인했네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아이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는 여느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틀렸지요. 집안 마트를 가도 하다못해 병원을 가는 길에도 그렇게 연하남들이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 귀찮기도 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애엄마라고 말하면서 늘 넘겼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남편 찬스를 쓰고 자유부인의 날이라 지인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며 술 한잔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니 애 낳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참 즐기고 있는데 딱 봐도 어려 보이는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애엄마라고 가시라고 하니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 되물음에 너무 놀라서 아니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라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그러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저를 받고 꽤 오랜 시간 지켜봤다고 유부녀인 건 알고 있었다면서 시간 한 번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뭔가 하룻밤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남자들만 꼬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그래도 가볍게 무시를 해주고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부인으로 술자리를 한 거라서 기분이 참 좋았고 결국 과하게 먹어 만취를 했어요. 만취를 한 저만큼이나 취했던 지인을 우선 택시를 태워보내고 나니 몸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까 그 남자가 제 몸을 잡아주며 부축을 해줬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라 집이 같았습니다. 말하기를 집이 어차피 같으니 택시를 타고 같이 가자고 하기에 몸도 못 가누겠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호텔에서 그 남자 800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화들짝 놀라는 그 순간 잃어버린 필름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토할 것 같아서 함께 내렸고 합의하에 호텔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호텔에 들어와서 와인까지 먹고 그 남자와 해버린 거예요. 저도 제가 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옷을 입는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그렇게 피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만들어둔 그 세상 깨지 않을 테니 이렇게 한 번씩 데이트를 해달라네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면서 버럭 해버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헬스장에서 몇 번을 마주쳤고 아파트 내에서도 마주치면서 뭔가 불안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너무 불안해서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술김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생각날수록 그 사람과 너무 뜨겁고 좋았다는 기억 때문에 이래서 연하남 하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네 엄마랑 밥 먹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장 호텔로 갔어요. 가서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으며 또 와인 한 잔을 했습니다. 맨정신에 보낸 그 시간은 더 황홀했고 너무 좋았어요. 남편을 포함해 여태껏 이렇게나 저를 만족시켜준 남자는 정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 또한 정이라고 이후부터는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비교가 되어 흥미를 잃기도 했고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진짜 나쁘다는 걸 알지만 40인생 살며 처음으로 그렇게 만족을 해봐서 그런지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달렸습니다. 주에 한 번 보던 게 주 3회로 늘어나고 그냥 틈나면 만났어요. 하루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좋냐고 몸 때문이냐고 물으니 그걸 안 해도 저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대요. 솔직히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선 넘는 거라니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숨어서라도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한 게 1년에 딱 한 번 3일 정도 여행을 가달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저와 행복하게 즐기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거든요. 그런데 일이 좀 있다고 나중에 말해주겠다며 딱 일주일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제주도로 일주일간 떠나 있었어요. 제 딸만 보면서 살았던 제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 간 일주일간 딸 아이는 시댁에서 봐주셨고 보고 싶었지만 일주일만 딱 일주일 동안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평범한 커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 느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만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 이제 주에 한 번씩만 보자고 했습니다. 자꾸 이 사람에게 빠져 있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정신 나가 있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를 포기할 수 없다네요. 제발 이혼하고 와주라고 빌고 또 비는데 그걸 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몸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딸아이 함께 키우면서 그렇게 살자는 그 말에 문득 상상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솔직히 흔들려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정말 저 사람과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즐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즐기다 저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 이기적이고 애매한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아이는 무조건 지키고 싶고 그냥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인 40대 중반 보험 판매원입니다. 원래는 쭉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남편이 아프자 병시중 들면서 보험 일을 시작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불행히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 시험관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서로만 의지하며 살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최근 고민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별 이후 혼자 된 삶을 꾸리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재혼에 대해 언급할 때도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혼자 된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천천히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에서는 더 나이 들면 힘들다며 재촉하고 그럴 때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도 요즘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20대나 30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보험약관을 빠르게 읽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커 외근 중일 때는 평소보다 피로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래도 한 건씩 성사시킬 때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기겠구나 싶어 안도하면서 때 놓친 끼니라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자주 들르는 동네에 아주 오래된 노포가 있는데 대부분 남자 손님들이고요. 메뉴가 국밥 한 가지라 정말 배고플 때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 종종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끼니 때가 아니어도 붐비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편하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뜨끈한 국물을 맛볼 수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금방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저도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단번에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그 사람도 천천히 먹고 빨리 먹으면 빨리 먹는 걸 보니 확실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자리하고 앉으면서 국밥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뒤에 보이는 저 남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천천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먹던 밥이 체할 뻔했는데 그 순간 어찌나 긴장이 풀리던지 다음에 만날 때는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제 명함을 건넸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는 종종 식사 시간에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보험 판매원과의 대화라고 하면 대부분 보험 팔려고 접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여성분들 전용이고 저 역시도 감사함과 반가움의 편히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취향이라던가 경험담 같은 거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죠.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꽤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경계심이 있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 넘어갔지만 제 경우는 남편이 아프던 시절에 이미 폐물을 몽땅 팔아 병원비로 썼었고 그도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았어요. 최소 한 번 정도는 배우자에 대해 물을 법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에서는 서로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피했던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이상하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더 맛있는 밥집을 안다며 소개해준다고 했고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나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언급이 쏙 빠져 있었네요. 이때 눈치를 채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와 저는 비슷한 또래였고 그렇게 종종 만나던 것이 어느 순간 깊은 사이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 기간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외로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보낸 격정적인 밤의 대책 없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랑이 닿는 구석구석마다 따스함을 느꼈고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취향이 상당히 비슷한 상태여서 서로가 잘 느끼는 포인트를 금방 알아챘어요. 이런 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자영업을 한다는 그는 식사 시간을 핑계 삼아 저를 계속 만났고 저 역시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에 밥을 먹는 대신 그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래서 더 나이가 들면 힘들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젊은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만남이 일회성에 끝난다고 해도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교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삶의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지 않아 흔들리게 됩니다.
보험 계약을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실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 가족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에 직면하니 더 이상 그를 볼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서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의 배우자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이 불편해져 있던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붙들어줄 거란 기대를 했던 건지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 다시 그와 볼 일은 없을 거라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젊었다면 시련의 아픔으로 며칠씩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앞으로의 생계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지냈어요. 하지만 다시 걸려온 그의 전화에 무너지는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저히 못 잊겠다는 그의 말에 바보같이 또다시 뜨겁게 불태우며 그를 힘껏 안아버렸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